아버지의 유산, 단 한 푼도 형에게 없다? 이유는? 저는 성공한 장남, 동생은 늘 실패만 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제 몫이라 오만했죠. 모든 재산이 실패한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동생을 비난하며 소송을 준비했죠. 아버지 일기장에서 동생이 아버지께 엄청난 빚을 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동생을 더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직전 재수 씨가 내민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그 빚은 동생의 빚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20년 전 제가 사업 실패로 진 저의 빚이었습니다. 동생은 제 자존심 지켜주려고 자신의 빚인 양 몰래 대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돈이 아닌 저의 오만을 깨우친 진정한 형제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낡은 우산을 버리려다 우산 손잡이 안에서 마지막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래된 낡은 우산만 고집하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제가 새 우산을 사드려도 화를 내셨죠. 저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그 낡은 우산을 버리려던 순간 손잡이 마개가 분리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우산은 엄마가 빚을 갚고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다. 우산 손잡이 안에는 내 학비 일부와 함께 이 편지를 숨겨뒀지. 아빠가 이걸 고집한 건 너를 빚의 고통에서 지키려 했던 엄마의 사랑이다.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의 낡은 우산은 어머니의 가장 숭고한 희생을 담은 가족의 보물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환갑 생일에 아들에게 쓰레기 같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평생 뒷바라지했던 아들이 환갑 생일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만한 불효자식이라 소리쳤고 아들은 잔액 영원인 통장을 주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잔액 영원 통장과 함께 들어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 그건 17년 전 제가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편지. 아버지, 이 영혼은 아버지의 생명이 제게 돌아온 날을 의미합니다. 통장의 돈은 어머니가 아버지 수술을 위해 몰래 쓰신 제 유학 비용이었고 올해 제가 마침내 마지막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일은 어머니의 기일입니다. 아들이 제 생일을 모른 척한 건 저를 살리기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17년간의 효도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성공한 저를 시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60대 사업가입니다. 20년 전 가난한 친구를 외면하고 떠났죠. 저는 잘 나갔고 그는 초라했으니까요. 성공한 제 앞에 나타난 그 친구. 내 사업의 보탬이 되라며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저는 오만하게 소리쳤죠. 너나 힘든 살림에 보탰어. 친구는 씁쓸하게 웃으며 사라졌고 저는 그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사업상 만난 병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제 친구의 주치의였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그 친구는 이미 중증 심장병 환자였습니다. 그 1,000만 원은 친구의 마지막 수술비였습니다. 그는 수술을 포기하고 저의 성공에 써달라고 그 돈을 모았던 겁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오만함으로 짓밟았던 겁니다. 눈앞의 성공보다 진심을 볼 줄 아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아내가 외도한다는 확신에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은퇴 후 3년. 새벽 4시만 되면 아내는 화장까지 하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블랙박스를 뒤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죠. 감히 나를 배신해? 의심에 눈이 멀어 아내를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뒤를 밟았고 아내가 간 곳은 으슥한 모텔이 아닌 종합병원 영안실이었습니다.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죠. 다음 날 저는 아내를 다그쳤고 아내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 새벽 외출은
저의 우울증 극복을 위한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슴 아픈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제가 더 자책할까봐 3년 동안 홀로 비밀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희생했던 아내의 깊은 사랑을 저는 외도라는 오만함으로 짓밟았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의심은 곧 자신을 향한 벌입니다. 믿음만이 가정을 지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내 친구의 성공은 모두 가짜였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의 충격적인 이유. 저는 5년 전 성공한 친구를 신처럼 따랐습니다. 저는 제 실패를 잊으려 그의 성공을 질투했죠.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망했어. 모든 게 다 빌린 돈이었어. 너한테도 사기쳤어.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죽은 뒤 받은 봉투 하나. 봉투 안의 계약서는 친구가 자신의 회사 지분을 팔아 동생의 평생 요양비를 보장받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겁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살리려고 자신과의 이별을 택한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를 비난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30년 동안 외면하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시집와서 30년 저는 어머니의 독설과 차가운 눈빛에 매일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무관심하다는 서운함이 가득했죠.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물건을 정리하던 중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내역은 명절마다 제가 썼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친구분 명의로 저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독설은 침묵하는 보상이었습니다. 오만했던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더 엄청난 진실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제 몫이 가장 컸고 나의 투박한 사랑을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때론 침묵과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요.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저는 올해 73, 남편 잃고 아들 하나 키우며 평생 모은 반지가 저의 자존심이었죠. 퇴원 후 금고를 열자 반지 3개가 사라졌습니다. 분노에 소리쳤죠. 며느리가 내 반지를 훔쳐갔어?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착각하신 거 아닐까? 그 말이 더 아팠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퇴근하고 가져온 봉투에 충격받았습니다. 며느리 손에는 전당포 영수증, 그 밑엔 제 병원비 영수증이 있었죠.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요. 잠시 맡겼어요. 곧 찾아올게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굶어가며 저를 살린 그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었죠. 그날 저는 내 반지를 며느리 손에 끼워줬습니다. 넌 이제 내 딸이야. 내 손엔 금반지는 없어졌지만 가슴엔 세상 가장 빛나는 보물이 남았어요. 며느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곁에 사람을 의심하고만 있진 않나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완전판 영상은 풀영상에 있습니다. 성공한 둘째 아들과 그 싹싹한 며느리가 자랑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무뚝뚝한 첫째 며느리에겐 늘 모진 말을 했죠. 제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누워있게 되자 둘째 부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요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바빠요. 형님네에게 부탁하세요.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둘째의 태도에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매일 병실을 지킨 건 제가 가장 무시했던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대소변을 치우면서도 찡그림 하나 없던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안 서운하니? 며느리는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첫째 며느리잖아요. 그 무뚝뚝함이 세상에서 가장 진한 효도였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아닌 곁을 지키는 진심이 진짜였습니다. 진심이 진짜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연인, 재산 노린 꽃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노후 넉넉한 아버지에게 새 연인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기쁘게 했지만 계속 돈과 물건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는 꽃뱀이라 확신했습니다. 아들인 제가 나서야 했죠. 결국 저는 그녀를 찾아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것들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서 떠나세요. 그녀는 눈물 흘리며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절연을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행복을 부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두고 간 짐 속에서 입원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환자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서 챙겨갔던 돈과 물건들은 아픈 아버지의 병원비를 몰래 갚아주기 위한 그녀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산을 노린 게 아니라 아들인 저에게 짐이 될까봐 비밀로 했던 아버지의 고독을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재산으로 판단했던 오만한 아들이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나누는 가장 고귀한 헌신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서 들은 한마디에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13살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죠. 그 분노로 성공했지만 그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자랑했을 때 그는 들어오지 마라 한마디만 했습니다. 몇 년 뒤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을 살리기 위해 모든 빚을 짊어지고 없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민수야, 내 사업이 망할 걸 알았단다. 너희가 파산자의 자식으로 살지 않게 하려고 내가 먼저 사라졌어.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용기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나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자랑스럽던 아들이 저의 전 재산을 들고 사라진 그날, 저는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외아들 자랑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젊은 CEO인 아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노후 자금 6억을 선뜻 내어주었죠. 하지만 아들은 그 돈을 들고 파산 신청 후 잠적했습니다. 저는 그를 불효자라 저주했습니다. 아들의 옥탑방에서 발견한 통장에는 매달 외삼촌 요양원 관리비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기만적인 효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6억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된 그 순간 제가 평생 무시했던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5천만 원의 보증금 통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인격이 인생을 지켜주었습니다. 6억을 잃고 5천만 원으로 얻은 최고의 교훈이었습니다. 완전판 영상은 풀영상에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대본을 가사로 만든 노래가 나옵니다. 버린 자식인 줄 알았으나 30년 만에 깨달은 진실. 제 마음속엔 평생 씻기지 않는 멍이 있었죠.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멍이요. 홀로 병원비도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그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어머니. 모두 날 버렸다고 했습니다. 난 매일 밤 원망을 했습니다. 그 원망만 30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 마을의 낡은 집 앞에서 만난 할머니. 자네가 순영이 아들이지. 어머니는 매일 울었다.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날 위해 삶을 버리려 했네. 겨우 깨달은 내 불효. 무릎 꿇고 눈물 흘린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는 할머니 충격 고백. 아들을 살리려고 신분을 숨기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엄마의 사랑. 그 희생이 나를 지켰다는 상상 못한 진실. 그날의 진실,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남편이 숨긴 여자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남편은 변했습니다. 밤마다 사라지고 새벽에 들어왔죠.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저는 확신했습니다. 바람이다. 오기로 부숴버린 남편의 서랍.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젊은 여자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위암 3기 진단서. 제 의심이 남편을 죽게 한다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유품에서 발견된 숨겨진 마지막 기록이 저의 모든 생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암 투병 진단서는 그가 저에게 했던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그가 숨겼던 것은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진짜 진실은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시골 촌노가 내민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저는 성공한 며느리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평생 시골에서만 사신 분. 낡은 옷, 투박한 말투. 부끄럽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쭈글쭈글한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안에는 낡은 차용증과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품이라는 게 산산조각 났어요. 가진 거라곤 그 시골집뿐이잖아요. 이런 구질구질한 종이. 당장 치우세요. 저는 평생의 희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그 차용증이 사실은 빚이 아니라 희생이었다? 제가 무시했던 시어머니 낡은 옷. 그건 가난이 아니라 20년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눈물겨운 증거였습니다. 2차 반전이 시작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보세요.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니네에게 저희날 500만 원이 사라졌다.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저는 가난한 며느리 못마땅했죠. 며느리 계좌에서 6개월째 500만 원씩 사라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분노하며 며느리를 미행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중국 요양병원. 그녀가 매달 돈을 보내는 환자는 3년 전 제가 외면했던 가족의 비밀. 며느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제가 외면했던 그분을 극진히 강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 오만함이 이 아이를 괴롭혔구나. 그때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순복 할머니는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계신 분은 그분의 정체를 알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사장님, 평생 베푼 친절이 당신의 3억 원을 훔쳐갈 겁니다. 20년 동안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운영한 김만복 씨. 이웃들에게 누구보다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동업자 박상무가 고객 예치금 3억 원이 든 장부를 들고 잠적했습니다. 그때 한 이웃이 그의 도주를 막았습니다. 다름 아닌 제가 예전에 고장난 문을 고쳐줬던 떡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와 부딪힌 박상무의 계획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었으나 다음날 동네 이웃들이 찾아와 꺼낸 말에 제 심장은 다시 멈췄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랬어요. 이웃들은 며칠 전부터 박상무를 미행하며 작전을 짰던 겁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했던 작전은?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2번 톡톡 누르신 분은 이번에 행운이 따를 거예요. 매일 제 가게 앞에서 폐지 줍던 그 노인이 제 인생에 5점을 남겼습니다. 매일 아침 폐지 수레를 끌고 노인이 제 가게 앞에 나타났죠. 어르신, 여기 말고 저쪽에 좀 세워주세요.
저는 늘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 최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150억짜리 한성 빌딩 매매 계약. 계약 전날 저녁 박 노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진짜 왜 자꾸 내 가게 앞을 더럽히는 겁니까? 제발 좀 가세요. 저는 노인을 쫓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충격적인 소식과 노인의 소름 돋는 정체는 풀영상에서 공개됩니다. 며느리에게 퍼부은 제 독설이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명문대 나온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희귀병에 걸린 후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대놓고 말했죠. 친정에서 1억이라도 받아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제 눈엔 그저 남편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너 정말 양심도 없니? 이럴 거면 나가. 며느리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치의가 건넨 서류 한 장. 저는 그 서류를 펼쳐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통장 잔고는 늘 0이었지만 제가 무시했던 그 싸구려이들의 진실,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한 며느리의 마지막 희생까지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 2번 톡톡 누르신 분은 이번에 행운이 따를 거예요. 낡은 노트에 적힌 어머니의 짐심을 발견하고 충격받았습니다. 생활비 넉넉히 드리잖아요, 어머니. 저는 그 노트를 치매 환자의 집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떠나셨고 저는 그 노트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마지막으로 펼쳐봤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단다. 치매 속에서도 엄마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힘겹게 적어두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효도했다 믿었지만 엄마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 밥 한 끼였습니다. 이건 단편입니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은 완전판에서 확인하세요. 가게 품격 망친다고 모욕했던 카페 사장. 국밥 노인을 무시했다가 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고급 카페 사장이었습니다. 옆집 국밥집 손님들은 늘 눈엣 가시였죠. 특히 허름한 차림으로 국밥만 시키는 노인이 거슬렸습니다. 저는 노인이 듣도록 10,000원짜리 손님은 여기 품격 떨어진다. 다른 동네로 가라고 모욕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상권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노인이 그날 저를 찾아온 진짜 이유와 제가 결국 배운 인생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2번 톡톡 누르신 분은 이번 달에 행운이 따를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치매 걸린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저를 붙잡고 똑같은 말만 반복했죠. 옥장판을 꼭 찾아야 한다. 저는 그저 낡고 쓸모없는 고물에 대한 치매 노인의 집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저의 오만함이었죠. 결국 저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양원 가시기 전날 밤 짐을 정리하다 마지막으로 그 옥장판을 들춰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장판 가장자리의 천 조각이 유난히 두꺼웠습니다. 호기심에 뜯어보니 그 안에 낡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매일 반복하던 옥장판 타령은 사실 저에게 남긴 엄마의 마지막 암호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 2번 터치하면 오늘 안에 기분 좋은 소식 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예비 사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딸이 데려온 예비 사위 민주는 늘 제 불만이었습니다. 번듯한 직장도 없이 스타트업이나 한다며 옷차림도 행색도 늘 초라했죠. 건물주인 저에게 민준이는 흑수저 백수일 뿐이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건으로 민준이 자기 회사를 추천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며칠 뒤 1층 공실에 임시 사무실을 쓰게 해달라는 사위에게
제 오만함이 폭발했습니다. 흙수저 주제에 이젠 공짜 사무실까지 얻으려 드나? 자네는 그릇이 작아. 제 모욕적인 말에 민주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흙수저 예비사위의 진짜 신부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였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화면 2번 톡톡 누르시면 오늘 안에 기분 좋은 소식 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본 당신 곧 큰 반전이 있을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가난하다고 멸시했던 친척 삼촌. 그분의 충격적인 진짜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40대 회사 만년 부장인 저에게는 늘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웠던 철수 삼촌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 염치불구하고 삼촌을 찾아갔을 때 삼촌은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코웃음치며 버렸죠.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제가 버렸던 쪽지의 충격적인 진실과 삼촌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말았던 뼈아픈 반전의 전말을 풀영상에서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겉모습에 가려진 진짜 성공의 의미와 인생의 통쾌한 역전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깨달음과 행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좋아요로 연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반전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35년 동안 저는 이 가정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평온해야 할 제 인생에 아내가 이혼 소장을 던졌어요. 그것도 제가 평생 아내 몰래 감춰뒀던 3억짜리 비자금을 정확히 짚어서 요구하더군요. 이게 부부입니까? 원수입니까?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노후를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남편. 하지만 그 비자금 뒤에 숨겨진 진실은 남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아내의 눈물겨운 희생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황혼 이혼 소송의 반전 실화를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3억을 투자했던 30년 지기 친구가 잠적했습니다. 마지막에 드러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3억으로 노후를 준비하던 60대 가장입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대박 사업을 제안했고 사업은 초기부터 대성공을 거두며 제 통장도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딱 8개월째 친구가 압류 딱지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친구를 원망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내 돈을 가지고 도망친 비열한 친구. 그러다 며칠 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호 씨가 병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당장 만나 따지려 했지만 경찰서에서 성호의 아내가 제게 보여준 것은 친구가 남긴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에는 사업이 대박 났던 그 순간 친구가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의 죽음 뒤에 숨겨진 국제 조직의 그림자. 과연 친구는 제 돈 3억을 지키기 위해 무엇까지 희생해야 했을까요? 화면 2번 터치하면 복이 쏟아집니다. 친구가 남긴 마지막 유서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용돈 한 푼 안 드리고 명품 100만 사 모으던 며느리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이 있다면 시어머니는 평생 명품을 탐하는 며느리가 못마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산 분배 자리 모두가 부동산과 현금을 두고 싸울 때 며느리는 모두가 비웃던 녹슨 낡은 시계 하나만을 유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마지막까지 속물이다 수군거렸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 낡은 시계 뒷면에 숨겨진 PROMISE라는 암호와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숨겨진 유산으로 남겼고 며느리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명품백을 사 모으며 가족들의 의심을 피했던 겁니다. 며느리가 물려받은 것은 명품이 아닌 시어머니의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진심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명품입니다. 더 알찬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가장 믿었던 딸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유산을 가로채려 한다면? 60년 된 낡은 집, 남편의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붐이 일자 해외에 있던 딸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딸은 이웃들에게 제가 치매 초기라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소문을 냈고 집을 몰래 팔려고 한다는 끔찍한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저는 충격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피를 나눈 딸마저 나를 배신하는구나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낡은 서류철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고가 매매 보장 계약서와 새 아파트 평면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이 치매 소문을 낸 건 투기꾼들을 막고 제가 억지 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위장 작전이었습니다. 딸은 이미 이 집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고 저를 위한 새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인 줄 알았던 이 모든 것은 상실감에 빠질까봐 비밀로 했던 세상 가장 깊은 효심이었습니다. 더 자세하고 알찬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용돈 한 푼 안 주고 명품만 사던 며느리. 시아버지는 이 며느리 때문에 오열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병원비가 급한 시아버지와 명품만 밝히는 며느리. 시아버지가 500만 원을 빌려달라 하자 며느리는 단칼에 거절.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도 거짓말한 며느리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간 곳은 새로 지은 건물 앞. 아버님, 간병 전문 게스트하우스예요. 부모님 명의로 지었어요. 명품백은 비즈니스 도구였고 며느리는 밤마다 시부모님을 위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해를 깨달은 시아버지, 눈물을 흘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매일 병실을 지키던 효자 아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유산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십억 자산가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5년째 병상생활. 큰아들 민수는 극진한 효자로 칭찬 일색이었죠. 딸 지수는 민수가 아버지를 고립시키고 주치의와 돈 봉투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정신 무능력자로 만들어 후견인이 되려 했습니다. 민수가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움직여 액정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작성된 유언장 내용 민수는 1%도 못 받는다. 전 재산 사회 환원.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배신한 가짜 효자의 말로 진정한 효는 계산이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시집 비밀번호 바꾼 며느리. 시댁비 때문에 지연 씨는 몰래 돕다가 완전히 지쳤습니다. 결국 시댁에 안 간다 선언. 아버님이 사채를 쓰는 것 같았죠. 더 큰 빚을 막기 위해 며느리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아버님이 집안 귀중품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몰래 바꿔버렸어요. 분노한 시아버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문자. 지연아, 그 통장 너 가져라. 사실 너가 몰래 준 돈, 너가 다시 가져갈까봐 너 명의 새 통장에 비밀번호 바꿔서 넣어주고 있었다. 며느리 짐 될까봐 돈을 지켜준 시아버지의 깊고 조용한 사랑. 가족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혼 3년 지옥 갔던 전 남편에게 온 편지. 다시 시작하자는 걸까? 우편함에서 소름 돋는 발신인 전 남편의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소송이나 행패를 걱정하며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잔뜩 긴장하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보고 지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편지에는 지수에게가 아닌 태연 씨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태연 씨께, 제가 망가뜨린 지수 씨의 시간까지 부디 당신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증오했던 전 남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녀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마지막 재산 관련 짐까지 정리해 준 것입니다. 지수 씨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편지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